안녕하세요. 한국말로 하니까 좋네요. Can I speak in Korean? Like, am I supposed to speak in English? Really? I think you can find a lot of good resources about wallets online. So this last great one, I'll keep it in Korean. I'm sorry if I misled you with the English title.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왑 랩스의 에이펙 커뮤니티 파트너로 있는 이젠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 지갑 현황, 제가 그 지갑 현황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검색어 상단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토크 제목으로 이게 괜찮겠다 해서 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죽 지갑 만드는 회사에서 쓴 블로그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사실은 이거를 찾았던 거였어요. 작년에는 플래시벗에서 이 리포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펀드레이징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옵솔리트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봤더니 약간 원래 인프라스트럭처, 뭐 팬텀이긴 하지만 얘네도 비트스키인가요? 아무튼 원래 인베디드 월렛 하던 친구들을 비싸게 인수를 했죠. 그래서 다 원래 인프라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이게 근데 왜 막 어차피 다 인베디드 월렛으로 간다, 이제 월렛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먼트 레일, 이제 그냥 앱이면 웬만한 앱이면 다 자기 페이먼트 레일 하나씩 있고, 이게 주만사 그 주차장 앱인데 혹시 주만사 써보신 분? 주차장 앱 아무도 없죠. 하나도 안 유명한 저만 쓰는 것 같은 주차장 앱인데 거기도 주만사 페이가 따로 있습니다. 슈퍼 앱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제 페이먼트 레일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지갑이랑 계산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산기도 사실은 뭐 카시오 계산기나 다른 쌀집 계산기나 크게 뭐 차이가 없을 겁니다. 대세 지장이 없을 텐데, 원래 또 결국은 그냥 뭐 프라이빗 키 래퍼하고 뭐 사이닝 레이어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약간 느낌도 약간 좀 비슷하죠. 계산기랑 생긴 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말하다가 갑자기 죄송한데 제 타이머가 안 가고 있거든요. 제 타이머 좀 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이죠. 네, 지갑이 이제 기름지고 뚱뚱할 수 있나? 이게 원래는 이제 2016년에 FED 프로토콜 디시스라고, 이제 원래 이제 뭐 굳이 따지면 웹2에서는 구글이랑 페이스북 같은 앱들이 이거 밸류 캡처를 다 했는데, 웹3는 다를 것이다. 웹3는 프로토콜이 이걸 다 먹을 거야. 왜냐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토큰도 있고, 이게 어차피 데이터가 다 이제 프로토콜 내에 묶여 있는데 거기에 아무나 뭐 오픈 네트워크니까 그냥 앱 만들어서 꽂으면 되니까 살찌는 것은 프로토콜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아니야, 데빌 수 있어, 뭐 월렛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데빌 수 있어는 뭐냐? 그 2017년 ICO 붐에 버금가는 L2 붐이 있죠. 그래서 거의 약간 코인 어텐션 사이클 같은데, 에어드랍하고 CX 리스팅하면 내리막길이다, 뭐 약간 이런. 그리고 L2 비트만 봐도 막 롤업이 6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이 이코시스템의 최상위 포식자는 사실은 그 덱 만드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우리한테 와, 그랜트 줄게, 약간 이렇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론이죠. 이제 아니야, 지갑 레이어가 제일 기름질 것이다 의 얘기를 보면, 일단은 이제 다른 애들이 말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MEV 캡처가 좀 더 뭐랄까요, 그 트랜잭션 라이프 사이클에 유저 인터페이스 쪽으로 갈 것이다. 더 이상 프로토콜이 그걸 다 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체인 앱스트랙션, 이거 언제까지 유저가 뭐라고 하죠? 백엔드 딴의 서버를 이제 쳐다보고 있어야 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AI 에이전트나, 이미 사실은 뭐 트랜잭션 체결 같은 거는 솔버 네트워크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걔네가 보는 거는 사실은 뭐 유동성이나 뭐 피가 얼마나 낮은지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너네는 거기서 거의 치킨 게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뭐 D앱의 숙명이죠. 포크업을 하다 그냥 포크 뜨면 된다. 그래서 약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나요? 만인에 대한 경쟁, 뭐 그런
그런 느낌. 근데 애초에 뱀파이어 어택이 된다는 것부터가 앱들이 살찌기는 쉽지 않다. 이런 건 것 같아요. 뱀파이어 어택 다들 아시죠? 예시를 굳이 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TMI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넣어놨어요. 사실 그 스파크라고 이제 메이커에서 만든 머니 랜딩 하는 애가 이제 아베의 마켓 셰어를 잡아먹었다. 뭐 이런 뱀파이어 어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월렛이 살찔 거냐 했을 때 모바일. 저희 매스 어답션 맨날 얘기하는데 매스 어답션을 랩톱으로 할 수는 없겠죠. 모바일로 간다.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프론트엔드가 되면 사실은 그냥 구글 검색하듯이 그런 거 그냥 월렛이 먹지 않겠냐. 이런 거랑 스위칭 코스트가 엄청 높죠. 아직도 메타마스크 쓰시는 분. 아직도라고 했나요, 제가? 꾸준히 지금까지. 저도 메타마스크 씁니다. 스위칭 코스트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 저희 서큐리티 전문하시는 친구가 너 랩이 안 쓰면은 내 친구 아니야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난 메타마스크 쓰겠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스위칭 코스트가 높고 그리고 뭐 특히나 스마트 월렛으로 하면 엄청 뭐 수익 창출 기회는 많으니까 메타마스크도 카드 나온다고 하고 베이스도 막 월렛 있고 지갑 나왔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요약하면 죄송합니다. 오더플로우랑 디스트리뷰션인데 오더플로우는 뭔가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결국엔 그냥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단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만들어지면 뭐 라우터나 이렇게 통해 가지고 솔버 통해서 민풀 거쳐서 이제 블록에 이게 그 블록 빌더가 블록에 넣어줘서 체결되면 완성 이런 거죠. 그 오더플로우에서 이제 사실 오더플로우 오리지네이터라고 하는 맨 앞단에 있는 그 유저가 쓰는 뭐 지갑이라든지 덱스 프론트엔드라든지 이런 친구들 인데 사실 약간 단어가 어렵고 있어 보이지만 원래 그 트레드파이에서도 잘 쓰는 예를 들면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안 받죠. 거래 수수료를. 왜냐면 시타델 같은 마켓 메이커들이 엄청 몇백만 불씩 지어주면서 너네 그 오더 내가 체결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 70%까지 레베뉴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뭐 비슷하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이제 광고 지면이죠. 광고 지면 때리는 건데 보시면 그 스핀들이라고 온체인 광고 네트워크 그 뭐 지면 사고 팔고 하는 거랑 뭐 애트리뷰션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올해 초에 걔네를 인수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인가? 얘기했죠. 그래서 월렛에 광고가 붙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좀 관련 있는 얘네 이제 온체인 액션이랑 관련 있는 것들에 대한 광고가 붙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뭐였죠? 오더플로우랑 디스트리뷰션인데 그러면 결국 그 두 개가 그냥 프론트엔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누가 궁극의 프론트엔드가 될 거냐, 네이버 포탈과 카카오톡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피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뭔가 붙는 게 많죠. 어느 순간부터 이 시나도 USD2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비슷한 서비스 하는 애들을 갑자기 막 앱에다가 붙여넣기 시작했고 뭐 인피닉스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지갑 이제 저희 주제인 지갑 친구들은 문제가 조금 있죠. UX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천사인데 사실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그래서 이제 원래 랜드 게임이 뭐냐 하면은 작년 11월 데브콘에서 원래 랜드 게임이라는 토크가 또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뭔가 얘기가 많지만 결국은 그냥 웹2 UX를 만드는 법.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리드 덴버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레시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조금 익숙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니모닝을 어떻게 할 필요 없이 내가 1분만 넣어서 테스트 해볼 거면 그냥 뭐 그 프라이빗 키 자기한테 없어도 되겠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는 원래 뭐 UI에서 하는 말이래요. 근데 정보를 한 번에 다 많이 보여주면 당연히 유저들이 기쁘지 않겠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필요 없이 뭐 UI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어차피 AI 에이전트가 해주면 그냥 구글 서치하듯이 하면 될 수 있으니까. 쥐가 프론트엔드가 그냥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왔습니다. 그 아까 앞에 그 가죽 지갑 회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블로그 내용은 당연히 월렛은 굉장히 렐러번트하다. 2025년에도 당신이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면 가죽 지갑이 있어야 되고 디지털 금융이 얼마나 뭐 스캠에 위험한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월렛 만든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세일즈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좋아하는 내부적으로 좋아하는 수치인데 이더리움에서 지갑을 만든 사람인지 보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갑들의 70, 80%는 유니스왑을 써요. 그 말은 이제 뭔가 좀 네, 그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건데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 이게 그 디앱의 이슈인지 월렛의 이슈인지는 알 바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유니샵에서도 그 CS를 하는데 거기 티켓에 굉장히 많은 비율이 지갑에 대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거 1인치 CS 아티클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메타마스크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 월렛 이슈 때문에 고통받는 디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좀 물론 사실 뭐 어느 데만 쓰기 좋고 다른 데는 쓰기 안 좋다 이런 건 없겠지만 좀 더 처음 쓰는 유저분들 좋은 거는 이제 MEB 뭐 뿐만 아니라 뭐 프런트 뭐라고 하죠? 프런트 러닝? 네, 프런트 러닝과 샌드위치 어택이 안 되는 뭐 프로텍션 기능, 뭐 토큰 워닝 이거 허니팟 같은데 너 정말 수업하고 싶니? 뭐 약간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건 좀 취향 탈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처음에 싫어했습니다만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사이드 많아. 이거 좀 인베디드랑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좀 모르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 사실은 유니스왑 인터페이스에서 그 수합을 한다고 했을 때 오프체인 리퀴디티도 염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오스왑이나 원인시 같은 애그리게이터들처럼 이제 유니스왑도 유니스왑 X라는 게 있는데 유니스왑 X가 이제 솔버라고 하는 필러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프체인 리퀴디티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넣으면 그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유니스왑 온체인 리퀴디티와 이제 그 필러 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쿼트 중에 더 나은 걸로 자동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깊다. 그리고 피앗 온 오프램프 이거 원래 온램프는 됐는데 그러니까 크립토랑 법정 통화 뭐 한화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절찬리에 180국가 한국을 제외한 180개 이상 국가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이티브 브리징은 제 친구가 사실 예전에 그 뭐 이더리움의 무슨 A 토큰이랑 뭐 베이스의 B 토큰이랑 내가 수합하고 싶은데 그거 수합할 수 있니?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 당연히 브리징 해야지 그거 어떻게 수합해?라고 했었는데 되죠,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롭 이제 문제들을 잘 풀어주시면은 이제 인터롭을 반영한 기능들도 나올 거고 저는 사실 처음에 써보고 유니스왑 지가 제일 신기했던 게 설치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설치 이걸로 뭘 만들려고 이걸 넣어놨지 했는데 뭐 여기서 뭐 제가 뭐 워치 올리 월렛도 있으니까 뭐 팔로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지갑이 스마트해지면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많겠죠. 뭐 일드 매니지먼트를 얘가 알아서 해준다든지. 그래서 사실 토큰이 스마트 컨트랙트잖아요. 그래서 막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월렛이 스마트가 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한 토큰을 샀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다른 스마트한 뭐 디앱 컨트랙트에 이걸 넣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커스터디도 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월렛이 스마트해지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절찬리 펄플렉시티에게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많이 있고요. 저는 기대하는 건 이제 세션 키가 나오면 DCA를 그냥 할 수 있지 않나. 뭐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많다. 뭐 이거 여담이지만 원래 처음에 인섭이 지갑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프로토콜 엔지니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스마트 월렛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제 특히나 7702가 나오면서 스마트 월렛으로 이제 스테이 튠드 뭐라고 하죠?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다 있어요, 다 왔어요. 유저네임 지금 인사 월렛을 다운받으시면 ENS를 평생 무료로 쓰실 수 있는데 이제 uni.is ENS인 거죠. 그래서 유저네임이 있으면 당연히 프로파일도 있고 그래서 약간 싸이월드 느낌이 나게 가지 않을까. 뭐 이거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저를 코트하진 말해주세요. 그런 게 있고 이제 당연히 전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알아서 까보시면 되고 제가 클로징 이것도 있는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빠르게 넘기고 아무튼 뭐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머니마켓 펀드를 솔라나로 옮기셨죠? 아무튼 그래서 다 온체인화 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이제 CEX도 온체인으로 가고 매스 어답션 하면 좋겠는데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사실
유니스왑은 당연히 이제 원하는 건 한국 유저들이 많이 와서 수합해줬으면 뭐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선 온체인으로 오셔야겠죠. 그래서 민족 대이동, 온체인 대이동이 이렇게 하면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나 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여쭤봐 주시면 되고 사실 이런 사이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뭐 포퓰러스 아티클도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고 제가 한 1, 2분 정도 있지 않을까. 혹시 지금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세션을 안 하나요? Am I allowed to take questions? Okay. I think I'm good. Okay. No, I think we're good. Yeah. 끝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